공정한 시선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대선 레이스의 균형 잡힌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새해 첫 친절한 정치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새해 여론조사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롯됐습니다. 관련된 여야 후보 목소리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잘해서 이렇게 뭐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게 아니라 또 그분이 많이 떨어진 거지 뭐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지율 문제는 뭐 우리 선대위 안에서 또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살펴가면서 그렇게 이 캠페인을 벌여갈 생각입니다. 이 크로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이 새벽부터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것이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각종 보도를 통해서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건데 네. 이것이 그만큼 뭐 교차하면서 바뀌었다 지지율이 뭐 이런 의미이긴 한데 골든이냐 뭐 데드냐 크로스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골든 크로스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골든 크로스인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대략 한 3주 전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냐 마냐 이러다가 한 열흘 정도 질질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다가 김건희 씨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불찰이다, 죄송하다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지지율이 좀 요동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서 그것이 단순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과연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이 공정, 정의, 상식인데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처음에는 저희 처에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께서 시간 강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알아보시라. 그게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좀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저번 주에 있었던 대구 경북 2박 3일 방문 동안 많은 실언들을 좀 하셨습니다. 대략 예. 3가지 정도인데 그 실언들을 보고 이제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나 보수 우파 쪽에 지지하는 분들도 이거 과연 적절한 말을 하신 거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배우자 리스크를 매끄럽게 극복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행한 그런 실언들이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추격을 허용한 상황이다. 거기다 하나 덧붙여야죠. 어떤 게 또 있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이것 또한 2주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선대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되게 심해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품어야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이준석 대표는 밖에 언론에 나가서 평론을 하면서 아니 선대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윤석열 후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니 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들이 합쳐져서 전반적인 좀 지지율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대략 한 달 전보다 한 15% 정도 네. 이상 좀 하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략 오차범위 밖으로 안정적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앞서 나가는 흐름을 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15%포인트까지도 이렇게 빠져가면서 격차가 벌어지게 됐지만 본인이 솟구쳐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뭐 신년 기자회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탄력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위기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위기가 있겠죠. 본인 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선대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선거 대책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리스크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쪽이 오늘도 아직도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하네 안 하네, 뭐 김종인 위원장을 쫓아내네 안 쫓아내네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당분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의 위험 요인, 리스크가 훨씬 더 많아 보여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의 리스크는 좀 적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위기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될 만한 말과 행동과 결정을 안 해요. 그냥 민생 행보, 정책 행보, 그리고 아니 지지율 올라간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뭐 저희가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상대가 그래도 좀 못해서 국민들 마음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해서 그게 저희 서두에 전해드린 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아주 전략적이라고 봐요. 교만하고 오만하게 보이지 않고 좀 낮은 자세를 국민들께 보이겠다라는 선거 전략의 차원이라 보여집니다. 결국 이 정치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두 후보의 좀 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사 생활 26년만 하다가 지금 정치를 처음 한 거잖아요. 정치한 지 대략 한 8개월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서초동에서 입었던 검사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대표와의 저런 갈등은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대표랑 총괄선대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으면 내 지지율이 하락할 거야. 결국엔 내 손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들 포용하고 내가 좀 아쉬운 소리 해서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게 여의도의 문법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왜 이준석 대표 말을 들어? 나 저번에 한번 내가 울산 회동에서 내가 한번 져줬잖아. 근데 나 두 번 다시는 못 질 것 같아. 예. 이건 내가 이런 기싸움에서 나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정치적인 판단과 생각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 대선일까지 한 6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앞으로 이어질 크로스 얼마나 빈번하게 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요동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런 식의 혼란을 방치하지 않을 거고요. 내일 중에는 선대위 개편을 좀 마무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에서 좀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현 시점까지는 예. 뭐 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총괄선대위원장직을 해달라고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뚜렷하게 어떤 분이 하겠다라고 결정된 분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내일 이제 선대위 체제 개편을 이제 완성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보수 진영은 자 이제 선대위 갈등도 마무리됐고 윤석열 후보를 바꿀 수가 없으니 우리 진영이 한번 뭉쳐보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지율 하락세는 좀 멈출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서 결정적인 이벤트, 대선을 앞둔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예. 이것을 통해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면 앞으로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다. 끝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신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당선이 되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시대를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새 시대의 맏형이 되자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만 신경이 곤두서 있던 이 사이에 제3의 인물 안철수 대표가 요 며칠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보다 본인이 정치 경륜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맏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인은 국회의원도 해봤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도 해보고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이제 단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맏형이 되겠다는 얘기는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생각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서 지금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 나오는 것까지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안정적으로 계속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나온다면 이번 대선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하지만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단일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단일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 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 안철수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쯤에는
이제 3강 구도가 될 것이다. 예. 내 지지율도 이제 20% 이상 치고 올라가서 이제 3강 구도가 되고 거기서 나의 역량과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발전시킬 비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결국에는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신념과 의지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승세, 이런 파급력이 얼마나 더 강화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또 지속될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안철수 후보는 종속 변수예요.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능동적으로 지지율이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 어려워요.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걸었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자꾸 좀 실수하고 정치력이 없어 보이고 관리를 잘못한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가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이제 정치력을 보여주거나 선대의 갈등을 이제 없애거나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지지율은 다시 윤석열 후보에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제일 큰 숙제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는 이번 대선 우리가 어렵겠다, 힘들겠다, 지겠다. 무조건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야권은 물론이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벌써부터 러브콜을 맞아요.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난 단일화 생각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또 한 번 선택의 순간이 올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설적으로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단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화면에서 나가잖아요. 단일화 시 후보의 적합도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는 30.6, 네. 안철수 후보는 41.1%가 나왔어요. 저런 것을 보면 국민들이 정권 교체는 원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조금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하지만 단일화를 원하는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은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더 정권 교체의 적임자야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두 자리 숫자 유지하는 것도 문제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엔 마지막 변수가 뭐겠어요.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만 안 하면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가 대통령 되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도 안철수 후보에게 어느 정도 뭔가의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는 거부를 하고 있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음번 정부는요, 통합 정부가 돼야 됩니다.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로 가지 않도록 발목을 잡아놓는 그런 제안과 전략을 짜는데 고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정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